안녕하십니까, 신차일전의 강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존 XM3에서 이름과 얼굴 모두 싹 바뀐 르노코리아의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아르카나는 XM3 시절부터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준수한 연비와 합리적인 가격대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차량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시작 가격대가 2,845만원으로 3,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 때문일까요? 이 아르카나가 속한 소형 SUV 시장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아르카나를 비롯해서 이제 기아의 셀토스, 니로, 현대차의 코나, 베뉴, KG 모빌리티의 티볼릭, GM,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 블레이저까지 이렇게 여러 차종들이 이제 혼재돼서 경쟁을 펼치는 시장에서도 월 1,000대 안팎의 이제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르카나로 돌아오면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뭐니 해도 이렇게 기존 태풍의 룬 로고가 사라지고 르노의 로장주 로고가 바뀐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습니다. 로장주 로고가 바뀌면서 차량이 한층 더 세련돼지고 더 이상 이제 국산차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수입차다라는 느낌을 좀 물씬 풍기고 있어요. 헤드램프도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 저번에 매끈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금장 장식이 곳곳에 적용되면서 차량에 좀 세련된 느낌도 좀 가미해주고 있고요. 또 르노가 이제 F1에 참가하는 브랜드인 만큼 F1 머신에 적용되는 여러 기술들이 차량 곳곳에 숨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와 이제 그릴 디자인도 F1 머신에 좀 디자인을 채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뻥 뚫려 있는 모습도 F1 모습에 좀 디자인을 좀 연상시키게 해줍니다. 이제 차량 옆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소형 차종임에도 차량이 좀 덩치가 좀 있는 편이다라고 좀 느껴져요. 르노 아르카나의 이제 전장은 4,570mm, 전폭은 1,820mm, 전고는 1,570mm, 그리고 휠 베이스는 2,720mm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니로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차종의 경우 최고 트림이라 18인치 휠이 적용됐는데, 18인치 휠이 적용되면서 이제 이 차의 공인연비는 리터당 17km가 됩니다. 이보다 작은 휠을 채용했을 때는 공인연비가 리터당 17.4km가 되고요. 또 이제 측면부 디자인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차가 쿠페형 SUV인 만큼 SUV와 세단 형태를 동시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약간 세단의 느낌이 나기도 해요. 이 부분도 이제 아르카나의 디자인 매력도를 올려주는 측면이라 볼 수 있겠고요. 후면부도 이제 아르카나 르노 로장주 바뀌면서 한층 세련됐습니다. 이제 아르카나 레터링 박혀 있고 르노 로장주 정중앙에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앞쪽 측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기부 부분이 금장이 박혀 있어서 한층 더 세련된 느낌을 가미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이쁘게 적용되어 있고요. 뒷유리도 약간 누워있으면서 큼지막하게 박혀 있는데, 이 차가 이제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잘 채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디자인과 가격대로 나온 아르카나지만 단점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테일게이트 트렁크입니다. 정동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냥 가만히 누르기만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힘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도 이제 고압가스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중간 이상 올리면 알아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직접 오르고 닫아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내릴 때 꽤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어린아이들은 좀 만들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두 손에 짐이 가득할 때는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특히 더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신에 이제 적재 용량이 아주 넉넉합니다. 기본으로도 500리터가량의 적재 용량 제공하고 있고, 2열 시트를 폴딩하면은 1000리터 이상의 아주 큰 적재 용량이 마련됩니다. 2열 시트도 직접 손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 또 살짝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쭉 펼쳐지면서 성인 남자도 충분히 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마련됩니다. 아이고. 뒷유리에도 그렇고 또 앞유리에도 이렇게 QR코드가 정확하게 박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QR코드가 뭐냐면 카메라로 인식했을 때 레스큐 르노라는 홈페이지 접속되면서 이제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이나 이제 좀 구출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실내 구성과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기부터 보면 크기는 꽤 넉넉하죠. 이제 머리가 다알랑말랑하지만 그래도 헤드룸이 좀 여유롭게 적용되어 있고, 공간감이 그렇게 좁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차급 생각하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스티어링을 정중앙에 박힌 로장주 로고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9.3인치의 중앙 디스플레이가 좀 신차를 타고 있다,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긴 하지만 곳곳에 아날로그 버튼이 적용되면서 살짝 올드한 느낌을 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있을 구성은 다 박혀 있어요. 이 피아노바 형태의 버튼이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통풍 시트, 오늘 시트 조형부터 뭐 EV 모드, 그리고 깜빡이, 차량 잠금, 뭐 전후방 카메라, 고객 선호도 높은 편의 장치 기능들을 전부 다 아날로그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공조 버튼도 이 다이얼식으로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적용되어 있고요. USB 충전 포트도 적용되어 있는데 이건 좀 아쉽게 A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종들이 C타입인 것과는 좀 상반되죠. 이쪽에도 조그만 선공감 숨어져 있고요. 또 마감은 깔끔합니다. 마감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또 운전자의 좀 만족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죽 질감의 소재가 적용되면서 어느 정도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아래쪽에도 독특한 형태의 무늬가 적용된 인테리어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문짝 부분이 딱 보시면 용접 흔적 없이 딱 이 한 짝으로 적용되면서 좀 견고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마감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문짝에도 금색의 스티치 적용되면서 깔끔하고 고급스럽다는 인상 주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T맵 적용되어 있고 탑재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이 차량의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45만원에서 시작한다는 걸 고려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구성이에요.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이 차의 장점은 경제성일 테니까, 이 경제성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구성은 오히려 더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형태로 버튼들이 구성되면은 응답성이 빠르기 때문에 조작하기 편하고요. 고장난 연료도 좀 덜어집니다. 차를 보다 더 경제도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볼 수 있겠고, 쿠페형 차종이라 그런지 2열 공간감은 살짝 좁다는 느낌이 듭니다. 헤드룸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 레그룸이 그렇게 썩 넉넉하진 않아요. 1열 좌석을 좀 뒤로 밀어붙인 거를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다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남진 않아요. 살짝 비좁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반적인 성인분들은 탑승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1열과 마찬가지로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모든 기능들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독립적으로 온열 시트 적용되어 있고, 송풍구가 적용되어 있고요. 충전 포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A타입이라는 건 살짝 아쉬운 부분이지만요. 이 등받이는 살짝 서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르노 아르카나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2열 승차감이 좀 별로라는 건데, 이제 후륜 서스펜션에 양면 높은 토션빔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팔걸이 적용되어 있고 컵홀도 있고요. 별도로 등도 끄고 킬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르노 아르카나가 그곳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요즘 나오는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살짝은 올드한 느낌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바로 이 차의 경제성 덕분이겠죠.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이제 최고 트림인 아이코닉 디자인 패키지를 적용해도 3,167만원으로 3,200만원 넘지 않아요.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그리고 최고 트림에 풀옵션을 넣어도 차량 가격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 경쟁 차종인 코나나 니로 이런 차종들은 중간 트림을 선택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옵션 넣어도 3,500만원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이 차를 굳이 이제 풀옵션 차종을 살 필요는 없을 테니까 중간 트림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옵션만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차 대충 한 3,100, 3,200만원임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60개월 프라이브로 이 차를 사도 연금리 5.1% 기준으로 월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 가격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보험금, 자동차세, 그리고 뭐 기름값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월 유지비가 한 80, 9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 금액도 경우에 따라서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경제성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이브리드인 만큼 중고차 가격 방어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이런 장점 덕분에 이 아르카나는 과거 XM3 시절부터 르노코리아 그리고 부산 공장의 휴재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다음 달에 나오죠. 르노코리아의 오로라1 중형 SUV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면서 회사의 실적을 좀 챙겨줬습니다. 르노코리아의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타고 도심 주행 중입니다. 이 차의 출력 성능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4기통의 자연흡기 1600cc 용량의 자연흡기 엔진 탑재해서 엔진으로는 86마력의 최고 출력 그리고 13.9km의 최저토크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형 차종인 만큼 그렇게 넉넉하진 않고 딱 일상 중에 필요한 수준으로만 이제 출력 성능을 뽐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동을 돕는 구동 모터가 36kW의 출력 성능을 내고요. 시동 모터는 15kW의 출력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합산 최고 출력이 140마력 정도 됩니다. 아주 넉넉하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라면은 출퇴근 시나 뭐 이런 나들이 갈 때 이런 뭐 일상 영역 전반에 걸쳐서 이제 모자람 없는 그런 출력 성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F1 머신에 이제 적용되는 기술이 일부 반영돼서 전기 모터와 엔진 구동의 적절한 유기 결합을 좀 도와주고 있다고 해요. 이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 모드로 전기차처럼 꽤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연비 절감이 가능할 뿐더러 꽤 긴 거리를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정숙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이브 모드 중에 이 변속기를 B모드로 기어단을 체결하면 회생제동이 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전기차처럼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집니다. 이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과는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긴 장거리 운행 시 운전자의 좀 주행 피로도를 덜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이제 연비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지금 전기차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엔진이 켜졌네요. 이렇게 엔진이 켜지면 순간 연비가 이런 식으로 리터당 5km, 4km 리터당 용량이 훅 떨어집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차종이 이제 배터리 용량이 다 떨어져서 엔진이 이제 충전을 시켜줄 때 연비가 크게 떨어지곤 하는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충전을 할 때는 연비가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모드로 달리면 이렇게 연비가 리터당 99.9 사실상 기름 안 먹는다는 거죠. 훅 올라가서 연비 주행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금 평균 연비를 이제 시승차를 받고 리셋 시킨 다음에 도심 주행만 해서 리터당 16km로 좀 낮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막 고속화도로를 달리고 하다 보면은 연비가 한 리터당 19, 20은 나오더라고요. 이 차의 공인연비는 리터당 17km입니다. 꽤 준선 수준이고 연비 신경 쓰면서 달리면은 18, 19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훌륭한 연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꽃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방울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버튼을 누르면 멀티센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거나 에코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면서 주행 모드 타입에 맞게 계기판 정보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음향 조절 버튼이 이 뒤쪽 칼럼식 버튼에 달려있다는 점이에요. 처음 이 차를 받고 음향 조절 버튼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스크린으로만 조절해야 되는 건가 싶었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음량을 높고 낮추는 기능이 있고 원형 다이얼을 돌리면 재생 중인 음악이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블루투스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라디오 등으로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도 여기 달려 있고요.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통해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다는 느낌도 들긴 했어요. 승차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살짝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륜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중차에 들어가는 100% 스트럿이 적용되어 있지만 후륜 서스펜션이 양명 높은 토션빔이죠. 1열보다는 2열에 탔을 때의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1년 승차감도 썩 우수하다고 보기 힘든 편입니다. 노면 충격이 좀 곧장 올라오고 외부 소음을 걸러주는 좀 차음성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풍절음을 비롯해 약간 외부 소음이 꽤나 잘 들리는 편이에요. 이런 정체 상황에서 차를 멈췄다가 다시 구동할 때는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었나 싶을 정도로 차량이 둔하게 움직여서 변속감이 굉장히 늦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쉬운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자율주행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데 이 성능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버튼 누르면은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켜지면서 주차 등에 좀 보탬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언덕에 오를 때는 살짝 버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변속 충격이 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응답이 둔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변속 관련해서. 자, 지금까지 르노코리아의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가격대 그리고 우수한 품질로 정평이 난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점 등이 잘 어울려지면서 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받고 있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차 구성이나 이제 가격대들로 고려해 봤을 때 사회초년생들이 차차로 타기에 정말 알맞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